안녕하세요. 컬처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이번 주 문화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이슈로 가득했는데요. 기분 좋은 문화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니상 6관왕에 빛나는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쾌거,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문학의 힘, 그리고 무용수로 정식 무대에 선 배우 최시라 씨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더운 계절에 딱 맞는 오싹 오컬트 작품 탑5 만나볼게요.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우리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려 6관왕에 오르며 한국 뮤지컬의 새 역사를 썼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미국 엔터업계 주요 4대 상을 모두 받게 됐죠. 높아진 K컬처의 위상 어느 정도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낯선 하늘 아래 분명 낯선 바람 가르며 인간에 버려진 로봇들이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극을 이끄는 등장인물은 단 3명. 2016년 첫 공연 이래 5시즌을 이어올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덕분에 처음 믿게 됐어. 확실해 분명해 사랑해 널 사랑해. 어쩌면 해피엔딩은 브로드웨이 저명한 프로듀서 눈에 띄어 지난해 뮤지컬 본고장에 진출했습니다. 출연 배우가 한 명 더 늘었고 한국의 인디팝, 미국 재즈 등 다양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세련된 분위기로 재탄생했습니다. No matter where and how far you drive, people say you're different when you arrive underneath an unfamiliar sky. Well, my old concerns no longer apply. 화려한 다른 브로드웨이 작품들과 달리 뉴욕대 재학 시절 알게 된 윌 에런슨과 박천유, 윌휴 콤비가 힘을 합쳐 누구나 공감할 사랑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네, 우리 반딧불이 덕분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프리뷰 공연 당시 주간 매출액이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을 밑돌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정식 오픈 주간에 45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고 최근엔 매주 100만 달러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78회 토니상 6관왕에 오르며 한국 뮤지컬 역사를 새로 썼는데 한국 국적 창작자가 토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함께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해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4대 상으로 꼽히는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을 모두 받게 됐습니다. BBC는 이 4개 상의 앞글자를 따 한국이 에고트의 지위를 얻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K 콘텐츠 첫 에미상의 주인공이자 곧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 공개를 앞둔 황동혁 감독도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축하했습니다.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진출해서 이런 엄청난 평가를 받고 너무 놀랍고 기뻤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국내 뮤지컬계는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대형 라이선스 작품이나 스타 마케팅에만 기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탁월한 오리지널 뮤지컬이 계속 나오기 위해선 창작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제는 우리 문학이 영화나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판권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뿐 아니라 탄탄한 스토리와 한국적 정서를 갖춘 다양한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 문학이 통하는 이유 지금 짚어봅니다. 휴머노이드 기수와 경주마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인간과 휴머노이드, 동물의 교감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탄탄한 줄거리가 강점입니다. 국내에서도 연극과 뮤지컬로 제작됐고 최근 미국의 대형 영화 제작사와 6억 원대 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야기 소재인 경마가 미국에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애와 희생이라는 인류 보편적 정서와 줄거리의 독창성이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입니다. 영화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떤 배우라던가 감독이라던가 이렇게 캐스팅이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들을 진행하는데 이번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원작 소설을 바로 계약한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스토리의 힘에 대해서 무척 큰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고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 액션 소설입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우연히 심부름 센터를 찾았다가 냉혹한 킬러로 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줄거리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제작 가능성이 커 영미권과 유럽 등에서 10억 원대 이상의 판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나 남미권에서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서사 이야기가 재미있고요.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있으면서 한국적인 정서를 깔고 있는 것. 그게 이 책의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은 이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아카데미상 단편 애니메이션 최종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환상적이면서도 아기자기한 이야기의 힘이 영화 성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판타지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큰 판타지보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그럴듯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작은 판타지를 좋아해요. 이 밖에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도 해외 영화 판권이 팔렸고 편혜영 작가의 홀은 이미 제작에 들어가 내년 북미 시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1960, 70년대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2000년대 이후 한류가 자리를 잡고 영화 기생충과 한강의 노벨문학상 등을 계기로 K문학의 해외 영화 시장 진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1980년대 책받침 여신으로 불리던 하이틴 스타 최시라. 이후 여명의 눈동자, 또 왕과비 같은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약해왔는데요. 최근엔 매체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던 걸까요? 얼마 전 무용수로 변신해 무대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가운 얼굴 바로 만나볼게요. 좌우명은? 오늘 하루를 깨끗 바로 공손히. 인기 비결은? 긍정적인 에너지? 내 인생의 황금기는? 내 인생의 황금기? 지금이라고 생각이. 너 나랑 1년만 무용하면 무용과를 갈 수 있어. 가자. 제 꿈을 간접적으로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아한 손놀림과 표정으로 무대를 휘어잡는 이 사람. 데뷔 40년 차 배우 최시라 씨입니다.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용극에서 근엄하면서도 따뜻한 용궁여왕 역할을 맡았습니다. 프로 무용수로 정식 데뷔하는 것인 만큼 약 15분간 무대를 위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설레었고요. 정말 무대에서 설 수 있구나, 무용수로서.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는 이거 내가 왜 한다 그랬지? 지난해 서울무용제에서 홍보대사 활동을 하며 직접 무대에 섰던 경험은 새로운 도전의 다리가 됐습니다. 발레리나가 꿈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무용을 좋아했고 춤이 들어가는 역할을 맡게 될 때마다 내심 반가웠습니다. 전 댄스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찍을 때 췄던 춤도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그냥 알아서 표현을 한 거지 누가 안무를 짜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부모님 얘기 들으면 2살짜리가 이렇게 전축 붙들고 이렇게 엉덩이를 많이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빛날 사람은 어딜 가도 눈에 띄는 걸까요? 경품을 찾으러 방문한 잡지사 눈에 띄어 학생 잡지 표지 사진을 줄줄이 찍게 됐고 이게 연예계 데뷔의 출발이 됩니다. 그러다 만난 초콜릿 광고. 대체불가 여고생 CF 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냥 되게 예쁘다. 그 만으로 16살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성숙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마치 20대 같이 보인다고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애기더라고요. 전 지금 빠져들고 있다고요.
무려 15년 동안 동일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한 진기록도 보유하고 있는데 30년 전 그 광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고마워. 네가 있다는 거. 고마워. YTN 컬처 인사이드가 있다는 거. 순간 최고 시청률 58%를 기록했던 여명의 눈동자는 스스로에게도 잊을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정말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고 정말 일생일대의 배역이고 배우로서의 그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단단한 초석이라고 생각해요. 무려 186부작 대하 드라마를 통해 인수 데뷔의 젊은 시절부터 사망까지를 모두 소화한 것도 화제였는데 당시 나이가 고작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실 노역에 관심이 많았고요. 제 나이 또래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나이가 아닌데 그걸 표현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마치 인수 데뷔 이렇게 보료에 앉으면 그녀의 뭐가 온 것처럼 더 느낌이 오면서 실존 인물을 탐구해 연기하는 것에 흥미가 많다는 배우에게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얼굴은 많이 보셨으니까 분장의 힘을 통해서 완전히 아닌 사람처럼 해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 네. 그래서 뭐 바이스 같은 영화 보면은 뭐 그 사람이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도저히 상상이 안 가게 또는 약간 남자 역할을 해보는 거. 잘 사는 삶은 뭘까? 다소 뜬금없는 질문에는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평범하게 이렇게 좀 오손도손 알콩달콩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티격태격 아웅다웅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버무려져서 잘 지내는 것 어렵고도 쉽지만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YTN 김정아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싹한 오컬트 탑5인데요. 최근 오컬트 장르의 작품들이 유독 인기를 얻고 있죠. 더운 계절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오컬트 작품들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5위는 영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입니다. 구마의식을 돕는 사제에서 얼렁뚱땅 퇴마사로 변신한 강동원. 건당 1,000만 원. 의뢰 한 건마다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천박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데요. 초반은 코믹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무당분들이 실제 굿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더 재밌게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악귀와 얽힌 사건에 휘말리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짜 퇴마사가 되어가죠. 천박사 퇴마연구소는 웹툰 빙의를 원작으로 한 오컬트 영화로 개봉 당시 20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하필 7성금 칼질.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건 뭐다? 퇴마하면 되니까. 능력 있는 퇴마사의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가장 좋은 건 퇴마할 일 없는 평온한 일상이겠죠. 이어지는 4위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귀궁입니다. 얼마 전 마의 시청률이라 불리는 10%를 넘으며 큰 인기를 얻은 귀궁. 용이 되지 못한 천년 묵은 이무기 강철과 무녀의 운명을 거부한 여리의 이야기는 퇴마뿐 아니라 설레는 로맨스로도 주목받았는데요. 실제로 육성재와 김지연은 아이돌 연습생 시절부터 친구라 호흡이 더 잘 맞았다고 하죠. 로맨스도 그렇고 테마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둘의 케미를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만나서 너무 좋았던 게 강철이와의 열이 관계가 친구처럼 투닥투닥거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렇죠? 고난도 액션도 이어져 배우들의 후유증도 꽤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얻은 거는 뭐 일단은 몸이 많이 아프고요. 아직도 근육통이 잘 안 낫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고생한 만큼 큰 사랑을 받았으니 보람이 있겠네요. 3위는 마동석표 오컬트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입니다. 시작하자. 이번엔 마동석이 악마를 사냥하는 헌터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둠의 해결사 거룩한 밤 팀 바우, 샤론, 김군이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오컬트 액션입니다. 거룩한 밤은 마동석이 기획, 제작, 주연까지 1인 3역을 맡아 공개 전부터 기대를 모았죠. 소녀시대 출신 서현의 연기 변신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답해. 너 누구야? 비록 국내 관객 수는 아쉬웠지만 세계 107개국에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상하이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되는 등 해외 반응이 뜨겁죠. 영화제에서도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확실한 전문가입니다. 2위는 애니메이션으로 부활한 퇴마록입니다. 1993년 인터넷 소설에서 시작돼 전설적인 인기를 누렸던 퇴마록. 소설의 인기에 실사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퇴마록이 올해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와 원작 팬들은 물론 새로운 관객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교주님께서는 지금 제 눈에는 악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악에 맞서는 퇴마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퇴마록은 성인 관객 대상 애니메이션 중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는데요. 다양한 수상 기록과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트렌드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지.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 함께 가겠나. 오싹한 오컬트 탑5의 대망의 1위는 개봉과 동시에 극장가를 휩쓴 영화 파묘입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오컬트 영화 하면 이 작품부터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뭔가 그런 과거를 들여다보면 되게 상처와 트라우마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파묘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파묘는 한국 오컬트 영화 사상 최초의 1000만 관객 돌파라는 대기록을 남겼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파묘의 주인공이십니다. 제안을 받은 장의사와 MG 무당, 국내 최고의 풍수사가 수상한 무덤을 파헤치며 벌어지는 일들을 담아내 시종일관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패러디와 극중 캐릭터 이름인 독립운동가들이 새롭게 조명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재미만큼이나 의미도 있어 더욱 특별한 영화인데요.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파묘를 만든 장재현 감독은 검은 사제들, 사바하까지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해왔습니다. 오컬트 장인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작품을 뛰어넘는 한국 오컬트 영화가 또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저게 사람관 맞아? 뜨거운 태양 아래 어느새 여름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향긋한 꽃향기와 함께 일상의 여유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